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신 적이 없는 분이 폐가 새카맣게 변해서 병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매일 하셨던 단 한 가지 일, 그건 바로 가족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폐 건강을 연구해온 강지윤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은 아무 경계심 없이 오늘과 똑같이 주방에 서 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야 이 영상을 보셨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은 절대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폐는 괜찮을 거다. 남편도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으니 우리 집은 안전하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바로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늦게 위험을 알아차리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스스로 경계하고 검사를 받으시는데 비흡연자이신 분들은 설마 내가 하시면서 신호를 다 놓쳐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에 서오신 어머님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평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으셨는데 환갑이 지나고부터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그때 제가 폐 건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어머니도 이유를 모른 채 고생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 어머니께 드리듯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시고 청소를 하시고 집안을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폐 건강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볶고 굽고 튀기는 동안 피어오르는 연기, 오래된 주방 도구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물질들, 제대로 환기되지 않은 답답한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루 3번, 수십 년 동안 폐를 천천히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환기 없이 볶음 요리를 하는 주방의 공기질이 담배 연기 가득한 방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족을 위해 서 계신 그 자리,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공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고 계신 프라이팬 하나, 매일 켜지 않으시는 레인지 후드 하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방향제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폐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침실과 주방에서 치우셔야 할 6가지 물건, 그리고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6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4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씩 있는데 정작 그게 왜 위험한지 모르고 매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폐가 숨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폐 건강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주방을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으시면서 내 상황도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오셨던 이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시고 평생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으시며 술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숨이 차고 기침이 잦아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하고 가볍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목이 칼칼해서 물을 한참 드셔야만 했다고 하십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신 날 이정숙 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남편 담배 연기 한 번 안 맡은 사람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같은 억울함을 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안 이야기를 하나하나 여쭤봤더니 이 댁에는 제가 평소에 걱정해 오던 것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침실 머리맡에는 향이 진한 방향제가 놓여 있었고 베개는 결혼하시고 몇 년째 그대로 쓰고 계셨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진 프라이팬과 까맣게 변한 오래된 양은 냄비가 있었고 가장 놀라웠던 건 레인지 후드였습니다. 기름때가 너무 끼어서 소리가 크다고 아예 끄고 요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은 하루에 3번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시고 반찬을 만드시면서 매일 연기와 기름 냄새를 그대로 들이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폐에 그렇게 해로운 일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오신 일상이 오히려 당신의 폐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주방이랑 너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 뒤쪽에서 집안에서 가장 먼저 치우셔야 할 물건 6가지와 수십 년 쌓인 폐 속 유해 물질을 2달 만에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법 6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특히 4번째로 말씀드릴 물건 하나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데도 정작 위험한 줄 모르시고 매일 사용하시는 것이어서 이걸 모르시고 넘기시면 아무리 다른 걸 바꾸셔도 폐 건강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는 꼭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을 지켜오신 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여성들의 폐 건강을 연구하면서 모아온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 구독 한 번으로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 가족의 공기를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폐 관리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정숙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말씀대로 먼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부터 교체하셨습니다. 그 다음 침실의 방향제를 치우시고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불을 켜기 전에 레인지 후드부터 켜시고 요리가 끝난 뒤에도 20분은 더 후드를 켜두셨습니다. 단 2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르실 때 숨도 덜 차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평생 안 고쳐지던 증상이 단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셨다는 이유 하나로 달라지신 겁니다. 저에게 전화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숙 님이 실천하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 겨우 3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3가지까지 실천하셨다면 결과는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 3가지가 뭔지 오늘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은 누구나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폐가 숨 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폐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폐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인공 방향제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기분 좋아지려고 두는 그 방향제가 밀폐된 침실에서는 담배 연기 못지않은 공격을 폐에 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도 놓으시고 거실에도 놓으시고 심지어 차 안에도 방향제를 두고 사용하시는데요. 향이 좋으니까 기분 전환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창문을 잘 열지 않는 침실이나 차 안처럼 공기순환이 안 되는 곳에서는 화학물질 노출이 훨씬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방향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나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꾸준히 흡입하시면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64세 김영희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침대 머리맡에 향이 강한 방향제를 늘 놓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치우시고 자기 전에 10분씩 환기만 시켜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침실에서만큼은 방향제를 치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창문을 열고 자연바람을 들여보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일수록 향이 진한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한다는 점,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침실에도 혹시 방향제가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된 베개와 매트리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밤 베개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오래 얼굴을 맞대는 게 사실 베개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베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진먼지 진드기와 미세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매일 밤 8시간씩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내 알레르기 연구 자료를 보면 오래된 침구는 천식과 호흡기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가 약하시거나 아침 기침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침구 상태부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69세 박순자님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서 고생하셨는데 저와 상담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베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매트리스 위에 커버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시고 자주 세탁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아침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베개는 2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매트리스는 7년 이상 쓰셨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구는 햇볕에 자주 말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세탁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베개를 도대체 몇 년째 쓰고 계신지 지금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가스레인지 연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스불에서 나오는 건 그냥 뜨거운 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스레인지 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폐에 좋지 않은 물질이에요. 국내 한 연구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 실내 오염 수치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리를 오래 하실수록 공기 중의 유해 물질 농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최영수님은 요리 후에 두통이 생기고 목이 따가운 증상이 계속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역시 레인지 후드를 거의 켜지 않고 창문도 닫은 채로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환기 습관을 바꾸신 뒤로 그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레인지 후드부터 켜시고 창문도 같이 열어서 공기가 마통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후드 위에 기름이 떨어질까봐 호일을 덮어두거나 필터를 막아두시면 흡입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하실 때 후드를 항상 켜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드릴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챕터 2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데 위험한 줄 모르고 매일 쓰시는 그 물건입니다. 바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에요. 집에 오래 쓰신 프라이팬, 특히 코팅이 군데군데 일어나거나 벗겨진 프라이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신 직후에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어요. 해외 연구에서는 오래된 코팅 프라이팬을 고온으로 사용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빈 프라이팬을 센 불로 오래 예열하시는 경우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6세 한미경 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몇 년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그대로 쓰고 계셨는데 요리를 하실 때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새 프라이팬으로 교체하시고 중불 이하로 조리하시기 시작한 뒤로 그런 증상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프라이팬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졌다면 바로 교체하시고 앞으로는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조리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빈 프라이팬을 오래 예열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 프라이팬 지금 상태 괜찮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된 양은 냄비와 밥솥 내소치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사실 친정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양은 냄비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대대로 쓰시던 양은 냄비, 정이 들어서 못 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나 코팅이 벗겨진 밥솥 내솥은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 안전 자료에서는 오래된 조리기구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겉이 변색되거나 긁힘이 많이 난 제품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70세 이선자님 댁에 가보니 까맣게 변한 양은 냄비를 수년째 쓰고 계셨습니다. 찌개도 그 냄비에 끓이시고 국도 그 냄비에 끓이셨는데 이런 경우가 저는 가장 걱정이 됐어요. 새 냄비로 바꾸신 뒤로 드시는 음식도 더 깔끔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색됐거나 코팅이 벗겨진 조리도구는 미련 없이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해요.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이나 짠 음식을 오래 끓이실수록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래된 냄비 아직도 쓰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환기 부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위험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환기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폐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이고 그 공기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환기예요.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방 환기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폐 건강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기 없이 볶음이나 튀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68세 정미자님은 평생 후드를 한 번도 제대로 켜지 않고 요리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기 시작하신 뒤로 숨 차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실천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후드를 켜시고 요리가 끝난 뒤에도 최소 20분은 더 켜두세요. 그리고 반대편 창문도 함께 열어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후드를 끄시면 공기 중에 남은 입자들이 그대로 주방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리가 끝난 뒤 후드를 보통 얼마나 더 켜두시나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는 것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실천법 중에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마지막 챕터의 단 하나의 습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하나가 가장 강력한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실천법은 요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레인지 후드부터 먼저 켜는 습관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순서 하나 바꾸시는 것만으로 폐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올린 다음에야 후드를 켜십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연기와 미세 입자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한 뒤에요. 후드의 역할은 이런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기 전에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켜기 전에 후드부터 먼저 켜셔야 합니다. 음식을 올린 뒤에 켜시면 유해 물질은 이미 주방 공기 속으로 퍼진 상태거든요. 순서만 바꾸셔도 폐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후드를 언제 켜고 계셨나요? 이어서 중요한 건 요리가 끝난 뒤에 후드를 언제 끄시느냐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요리가 끝나면 바로 후드를 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나서는 절대 그러지 않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요리가 끝나자마자 후드부터 꺼버리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미세한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끝나신 뒤에도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후드를 더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스만 끄시고 후드는 계속 돌려두세요. 그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던 입자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후드를 바로 끄고 계셨던 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다음 3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실 후드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맛통풍 만들기예요. 많은 분들이 후드만 켜면 충분한 줄 아시는데요. 공기가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쪽 창문만 여시면 공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는 반대편 창문이나 거실 베란다 문을 함께 열어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전부 닫아두시면 아무리 후드를 오래 켜두셔도
공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요리하시면서 창문까지 함께 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는 꼭 반대편 창문 하나도 같이 열어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주방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리 온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요리 상식이 사실은 폐에 가장 해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연기와 함께 유해 물질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신호예요. 그 상태에서 음식을 넣으시면 연기와 유해 성분이 공기 중으로 급격히 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불 이하로 천천히 조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게 볶으려면 기름이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식당 요리의 방식이에요. 가정에서는 조금 더 낮은 불로 천천히 조리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기름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료를 넣으시는 편이신가요? 오늘부터는 중불로 낮춰서 조리해 보세요.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조리 방식 자체를 조금씩 바꿔보시는 겁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찌거나 삶는 쪽이 폐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서 필연적으로 연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그렇게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찜이나 삶기로 바꿔보시면 주방 공기 자체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찜이나 삶기는 기름 사용이 적어서 건강에도 더 좋고 요리 후 청소도 훨씬 간편해요. 센 불에 볶으시는 만큼 연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번 주부터 조리법 하나만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조리법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게 바로 제가 영상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하나의 습관입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폐가 숨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그 습관 바로 침실 공기 관리예요. 우리가 주방만큼이나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침실이죠. 하루 중 거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내시는데 이 공간의 공기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침실이 꽉 닫혀 있으면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가 그 안에 머물며 우리 폐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방향제나 탈취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창문까지 닫아두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밤새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8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침실 공기를 들이마시는 시간이요. 그래서 자기 전에 10분 정도라도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방향제는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걱정되시면 아주 살짝만 열어두셔도 됩니다. 이 습관이 왜 오늘 제가 드린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하루 한두 시간이라면 침실에서 잠드시는 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같은 공기라도 8시간 들이마시는 게 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니까요. 오늘 밤부터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6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하나도 어렵거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폐 건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매일 가장 오래 머무르시는 침실과 주방이 폐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향이 좋은 방향제,
오래 써서 손에 익은 프라이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양은 냄비 까맣게 변한 밥솥 내솥, 환기 없이 사용하는 주방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당장 큰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폐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정말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방향제를 치우시고 오래된 조리도구는 새 것으로 바꾸시고 요리 전후로 환기만 제대로 해주셔도 폐 건강은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7세 이정숙 님도 단 2달 만에 아침 기침이 줄어드셨고 계단을 오르실 때 숨도 덜 차게 되셨어요. 그동안 괴로웠던 증상이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수십 년 뒤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기침이 만성이 되고 숨이 차서 외출도 힘들어지고 좋아하시던 산책이나 운동도 못하게 되실 수 있어요. 손주들과 가까운 공원도 같이 못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신다면 그 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침이 줄고 숨이 덜 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목이 훨씬 편해지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숨이 차서 계단도 못 오르시고 누구는 산을 오르실 만큼 건강하신 이유, 바로 이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불을 켜기 전에 먼저 레인지 후드부터 켜보세요. 그리고 창문도 하나 열어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불을 켜기 전에 후드부터, 그리고 창문 하나 열기. 이 2가지만 꼭 오늘 저녁에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침실 창문도 10분만 열어 환기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외에도 집안에는 폐 건강을 무너뜨리는 물건들이 더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거실과 욕실에 있는 한 가지 물건은 오늘 말씀드린 방향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 건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숨은 생활 습관들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프라이팬인지, 방향제인지, 양은 냄비인지, 여러분의 선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30년간 폐 건강을 연구해온 강지윤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